오늘 저기 자천의 자천 방법에 대한, 네. 그래서 신법, 채법, 네. 간단하게 선생님, 요약 강의 쭉, 네. 뭐야? 네. 한번, 그냥 의지만 있다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네. 좀 길게 쓴 겁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읽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. 네. 응. 쉽게 설명하면 간단한 건데, 근데 구분을 안 하면 또 가르치려면 또 구분해야 돼서, 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눈 거죠. 읽어보면 별 얘기 없잖아요. 네. 그냥 저기 자천 방법, 저희 광룡원에서, 네, 적극 밀고 있는 자천 방법 딱 하나. 의지만 있으면 된다. 수련법, 응. 네, 다 필요 없다. 네, 이게 여기에 그냥 거의 단 거 같긴 한데, 자천 방법을 세 가지로 선생님 나누셨어요. 신법, 채법으로요. 그게 이전에 말씀하시던 그 머리, 가슴, 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구분인 건가요? 네, 이 유치한 구분이죠. 네. 그냥 머리 가슴 배라는 예. 뭐 상단장, 하단장, 중단장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, 그게 단전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혈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게 별로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머리 가슴 배처럼 뭉뚱그려서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요. 머리면 머리 다. 머리라고 해 상단적으로 어느 인당 혈만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천목혈이나 뭐 니관혈이나 이런 식으로 워낙 부위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으로 하려고요.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런 이해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협소해지거든요. 여기 신법, 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나오지만 이게 사고에 관한 거지 결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. 관계가 없다기보다 다른 식의 이해나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죠. 그래서 예. 사람들이 이게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상단전이 열렸다네, 아니면 중단전이 열린다네, 이런 식으로 계혈 개념을 쓰는 게 기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. 상단전 열리면 뭐가 되는데? 딱히 되는 거 없어요. 잘못하면 상기 일어나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, 아니 뭐, 어쨌든 그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르게 쓰려고 한 것도 있고, 또, 그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머리나 신은 뭐 의식적인 건데 의식을 어떻게 이후에 발달시키거나 성장시키는 걸 설명하거나 할 때도 역시 중요한 게 있어서 미리 써놔야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,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마음에 대해서 더 이해하거나 다루게 될 때 그걸 위해서 해놓기도 하고 그래요. 단순히 실은 처음에 할 때 머리 어떻게 쓰고 마음 어떻게 쓰는 것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가 이제 죽을 때까지,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이 개념에서 계속 사용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쓴 거예요. 어렵게 쓴 것 같아요. 그 신법부터 채법까지 그렇게 나눠서 쓰셨는데 저기 천우님도 질문하셨지만 채법은 일부러 좀 자세히 안 쓰신 건가요? 네, 그게 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뜨기 시작하면 너무 장황해요. 그리고 일부러 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기술연인데, 근데 그걸 써버리면 배수련을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어요. 아예.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, 근데 여기 채법에 여기도 제대로 쓰지 않았지만
구현의 문제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네. 건데, 이거는, 엄청 길어요.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문제에서 그 갭이 일어나는 것을 접목시켜 줘야 되는 건데, 그래서 채법이 더 어렵고, 어떤 면에서는 쉽게 된 게 기술연식으로 하는 거고, 아니면 요즘에 다른 곳에서 하는 식인 거고, 사실은 더 어려워요.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거고. 채법이나 배가 더 근원적인 거예요. 이게 설명할 게 더 많아요. 더 복잡하고, 또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하고. 왜냐면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. 빗대어서 아니면 근거 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또 설명하기 어려워요. 애초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런 말이 어디 있으면 이제 운 떼기가 쉬운데 운마저도 떼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우선 운 떼놓는 걸로 채법이라고 써놨어요. 어디선가 다른 데서 그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다 성공부고 그래서 배로 하는 전공부를 하는 사람을 평생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나 모르겠다 이렇게 어디서 다른 데서 이렇게 쓰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.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인 거죠? 네, 이게 지금 신심 예. 이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나,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게 사마다 쉬운 것이 틀려요. 배로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, 가슴으로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, 머리로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는데, 지금 사람들은 머리로 하기를 바라요.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, 예. 하려고 하지 않고 의미 구분이라든가 의미 이해라는 게 있는데 가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의미성을 이해를 못해요.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고. 그러니까 아무리 장황하고 길게 그리고 중요한 걸 설명해 줘도 이게 중요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요. 그게 왜 중요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게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머리로 이해해서 납득하고 싶은 거, 알아듣고 싶은 거, 듣고 싶은 얘기,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, 그리고 명수련이나 그러니까 가슴이나 배로 하는 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납득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요. 그래서 좀 더 멀리 가거나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, 솔직히 별로 없어요.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. 채법은 그러면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조금 설명을 하신다면 기술연 이런 거라고 하실 수 있는 건가? 아니요, 그라고는 전혀 틀려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해될 것 같아서 아예 안 써는 건 그래서 기술연하고 채법하고는 전혀 달라요.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는 건 같은데 다른 이유는 원래 같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데 다른 이유는 배수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신체로 얘기하면 이 신체를 구성한 건 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창자, 내장 이런 것들이 세포를 만들고 몸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날 구성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리의 근본은 배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통제 개념은 뇌가 하겠지만 세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하면서 생리 활동의 근원은 배에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를 아니면 내 신체를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좀 더 근원성으로 아니면 좀 더 밀접하게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제어하고 있는 부분은 배라고 하는 거죠. 다르게 말하면 머리는 의미를 이해 못하겠는데 가슴은 끌리더라도 직접 내가 와닿는 게 있는 거야. 나는 그 부분이 끌리긴 하지만 이게 직접 나한테 가까워야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걸 해야
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말도 어렵나? 맞아서 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가슴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,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끌리기도 한데, 근데 딱히 뭐 해야 되려 하면 배우러 어디까지 가야 되고, 또 어느 정도 그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, 또 이제 뭐 교통비도 들고, 또 그 부모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어디 간다고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, 이런 복잡하잖아요. 근데 그걸 배우고 싶은데 옆에 있는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구가 그걸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배는 구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고, 이게 닥치는 개념이 있어요. 끌리는 거하고서는 상관없어요.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렇게 하도록 다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 해당해요. 더 어렵나, 이렇게 하면? 어떤 면에서 운명적인 어떤 그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운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. 착하게 개념이 없죠. 개념이 쉬워요. 우리가 닫혀 있거든요, 다들.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. 개념을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데. 좀 더 근원적이라는 거,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좀 더 근원성에 더 가까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, 선생님? 네, 근데 그 근원이 네. 형의 상학적 근원이 아니라 형의 하학적 근원이에요. 하부구조적인 근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미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실은 머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보다는 가슴에서 먼저 일어나는 욕구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머리보다는 가슴이 좀 더 근원적인 거고, 그리고 가슴의 욕구나 이거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어떤 생명의 의지, 활동 이런 것들이 배에 있는 네, 거의 의학적인 거죠.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방광이 튼튼해야 성욕이 더 일어나요. 성적 능력이 있고, 아무리 머릿속에 여자가 좋다 그러고 네. 가슴으로 나 이제 여자하고 사랑하고 싶거나 뭐 그것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면 대책 없어요. 네. 내 신체 구조가 그쪽이 전혀 안 되면 다리가 뭐 불구인데 아무리 머리는 축구하고 싶고 난 축구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냥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네. 그런 것처럼 더 직접적이에요. 그래서 기가 더 직접적이잖아요. 기술연이라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게, 기술연이 지금 더 열광하게 되어 있는 게 직접적이거든요. 감각적이에요. 직접 느낄 수 있고 직접 효과를 볼 수 있고, 그래서 더 집착하거나 더 쉽게 전달하거나 쉽게 다가갈 수는 있는데 성취는 또 틀려요. 직접적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요. 근데 책보면 원래 그런 게 아닌데, 직접적이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편리성을 너무 생각하는 거고, 직접적이라서 더 어려워요.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직접적으로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변형이란 말 쓴 거는, 처음엔 변형이란 말 안 썼는데 푸코가 쓴 책 보다가 이제 변형이란 말까지 있었거든요. 더 강조하기 위해서. 변화된다고 대기가 쓰지, 변화란 개념을 쓰다가 변형까지 집어넣는 건 형태가 변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 이게 체법까지 들어가라는 것, 좀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몸 자체, 신체 자체가 생의 기준, 생리적인 활동 자체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변형돼야 돼요. 그래서 원하는 거가 뭔가, 그러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근육 단련하는 걸 열심히 해요. 그게 기술형 같아요. 근데 축구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체적인 근육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. 신체 능력만 가지고 못해요. 그 안에 자기 기술, 자기만의 노하우, 또 자기 스타일과 스킬을 길러야 되고, 정말로 그 프리미엄 이것까지 가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축구 선수는 엄청 많아도 인정받는 선수는 몇 안 돼요. 근데 정말 가야 되는 건 그 상위 리그, 최상위 리그까지 가야 되는 거라면은
생각보다 더 고된 단련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쉽게 접근하는 기술이 쉽게 끝나고 쉽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걸 원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또 기분으로 즐기고 원하는 느낌 그리고 바라는 느낌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가요. 배워지는 거 그리고 즐거운 거 좋은 거 요것만 계속 편한적으로 하지 정말 상위 리그 최상위 리그까지 가려면 그 먹을 거 못 먹고 아니면 놀 거 못 놀고 가면서 그 극한의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려고 한다고. 그 저희 광룡원 대부분 고단자들도 그렇고 성공부나 명공부로 한 것 같은데요. 책 공부를 따로 선생님 그 훈련시키실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? 선생님? 마군 하라고 했잖아요. 아, 마군. 네. 응. 그리고 원래 다 모든 수련은 다 같은 거예요. 성공부처럼 보이는데 명공부고 명공부처럼 보이는데 책 공부예요.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꼭 성이다 명공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선생님 그 근원성으로 표현하시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배가 그렇게 좀 더 근원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런 신체를 규정하는 우리의 산천도 나를 구성하는 좀 더 근원적인 거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산천요? 예. 산천, 풍수, 뭐. 예. 예.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. 땅이죠. 땅의 구조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좌우하는 게 풍토잖아요. 풍토. 네. 서양인들은 백인이 돼버렸잖아요. 예. 그런 식으로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의 구분되는 건 풍토잖아요. 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있잖아요. 예. 땅은 방향에 해당하는 거고 구궁에 해당하는 식으로 들어가요. 서쪽과 동쪽의 차이, 이쪽과 저쪽의 차이 여러 가지.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라고 했잖아요. 구체가 이 지구에 생긴 모양이 그 정해져 있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. 그거를 그러면 산천이나 풍수나 풍토나 이 땅을 이용한 수련법도 있는 건가요? 이용하는 수련법. 이용한다기 그렇지만 뭐 거기에 이용해요.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예. 집단 이상은 지구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. 예. 지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. 땅이 안 되잖아. 땅이. 기본적으로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천지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에 천지 기운에 금단이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걸 이 중에 사금을 추출하듯이 추출해야 돼요.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고단자가 너무 많으면 이미 다 그 사람들 쓰고 있거나 가져가 버렸어요. 이것도 말 그대로 땅의 문제예요. 그리고 어느 이상의 그 고단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이상의 고단자가 나올 때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태풍과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요. 그건 기본이에요. 땅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개괄적으로 자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 일단 설명이 된 것 같아요.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? 아니면 없으면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. 아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예. 만약에 이제 사람이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고 머리를 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거는 단지 뭐 의학적인 그 문제 말고 혹시 그 사람의 뭐 어떤 뭐 원초적인 뭐 본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? 금방자 머리 가슴 배하고 말씀하죠. 성격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. 성격이거나 글쎄요. 그런 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이드는 배가 운이라던데요.
돈 문제 걸리면 배탈 나거나 아니면 변비 생기거나 그렇다고 그러는데. 아, 그렇습니까. 안 그래도 그 나중에 제가 그 질문할 것 중에 한 가지였는데 미리 그 말씀을 드리면 그 68페이지 보면 그 마음이 병들고 움츠러들면 당연히 계제도 병들고 움츠러듭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그 좀 이제 뭐 깜빡이 없이 뭐 끼어 들어온다거나 뭐 하여튼 좀 뭐고 면허 없이 그렇게 운전할 때 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이제 말다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소리를 할 때 그 혹시 이제 이렇게 크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다투거나 뭐 시비를 뭐 주고받을 때 이런 행동이나 마음가짐 때문에 계제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꼭 그 자천에 대해서 나태해진다거나 뭐 의심이나 회의적이지는 않는데 이런 하나의 그 감정 변화에 의해서 계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그게 그 구분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계제에게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냐가 있어요. 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운전하다가 생기는 스트레스는 운전 스트레스일 뿐이에요. 내 삶 전체에 그다지 영향 없어요. 그런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거고 계제에 영향 갈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 인생이 흔들려야 돼. 이런 정도의 그 해당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이나 그 힘든 게 있어야 돼요. 인생 전체가. 그러니까 삶에 중요한 거예요. 뭐 갑자기 파산되거나 가정 파탄이 일어나거나 자식 문제, 가족 문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까지 가야 내가 변해요. 이게 체법에 해당해요. 이게 더. 네, 그러니까 신체라는 게 육체가 아니라 나중에 몸으로 가면 내 생활 반경이나 활동 영역이에요. 활동 영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. 가정 아니면 집.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내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제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그다음에 사회생활 같은 거예요. 사회생활도 또 자기 몸의 일종이에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나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깊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요. 그 깊이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원하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곧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,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냐가 되는 거예요. 이거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. 거꾸로 하면 오히려 그게 수련의 방법이에요. 나를 좀 더 내가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내 신체적인 거, 가족적인 거, 그 생활 환경 그 자체가 변하면 사람이 변해줄 수 있어요. 이게 더 쉽고 간단해요. 그러니까 머리만 상달한 개념이나 머리만 형용사 같은 개념 계속 해봐야 그냥 머리만 좋아진 거지 그게 수련이 되지 않거든요.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고. 그런 식으로 수련시켜야 이게 더 좋다고요. 생활 바뀌고 마음가짐 욕구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. 그럼 일종의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배가 아프다는 그 현상은 크게 뭐 계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. 그 과미성입니다. 과미성 대장 증후군 아니에요? 배가 좀 커서 좀 죄송합니다. 진담을 많이 하시는 성격인가 보죠.